자, 우리 민주당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탄희 의원이 이곳 천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용인정 지역구 국회 이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인공은 문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연호를 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천안은 이렇게 선창을 할 테니까 문진석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천안은 하면 문진석으로 연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안은 문진석! 천안은 문진석! 천안은 문진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조금 더 템포를 빨리 해주세요. 천안은 하면 문진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안은 문진석! 천안은 문진석! 천안은 문진석!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진석 후보 참 든든하죠? 네. 네, 믿음직하지요? 네. 이번 4월 10일 날 우리 문진석 후보로 우리 천안 시민들의 마음을 꼭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 길지 않게 최대한 한 말씀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번 총선에서 대의가 뭐냐, 윤석열 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 견제가 이번 총선의 대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꼭 우리 천안 시민들께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역대 민주화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에 요즘 얼마나 하죠? 우리 명절이 아니고서야 원래 사과 한 알이면 1,000원, 1,5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2배, 3배, 4배까지 가기도 합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합니다. 구내 식당도 너무 비싸서 회사원들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또 어떻습니까? 전세이자, 전세대출이자 월 30만원씩 내던 사람들이 60만원, 7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파산, 도산이 너무너무 늘어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죄다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하는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이 과연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31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수사만 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 탈탈 털어서 대통령 본인의 표현에 따르자면 인생 절단 내는 일만 하신 분입니다. 남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할 줄을 모르십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대파 한 단 얼마다 이걸 모르는 걸 넘어서서 하루하루 장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장보는 사람들의 이 심정을 모릅니다. 택시 기본요금 얼마다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사람 살리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다 검찰이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라인, 총무라인 검찰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정원, 법제처, 보훈처, 검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부서들 주요 보직자들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심지어 금융정책을 하는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세금으로 민생특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하나 봤습니다. 민생특보직에도 검찰 출신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생을 몰라서 검찰 출신이어서 민생 경제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민생특보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을 또 앉힙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정치인들도 민생 신경 쓰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너무너무 노골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수습하고 우리의 민생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지휘해준 정책들 어떻게 됐습니까?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김포 서울 편입, 오락가락 날림 정책, 다 말만 많다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민생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능력을 떠나서 과연 우리는 민생을 지켜낼 의지는 있습니까? 보통 보수든 경제든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이라는 걸 써왔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 기반을 보호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 왔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 민주화 이후의 모든 보수 정부도 다 일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 기반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확보하기는커녕 R&D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부가 역대 있었습니까? 심지어 왜 이렇게 경제정책하느냐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막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하고,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존칭 안 붙였다고 제재하고, 언론사 사장들 억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양성 민주주의 연구소가 대한민국을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제 망신입니까, 여러분?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20살이었던 외아들 최상병은 포병이었습니다. 물에 갈 일이 거의 없는 포병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바로 전날 장갑차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급류 속에 집어넣어서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게 했으면 물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식대로 조사하자고 주장한 사람을 항명세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협조한 국방부 장관은 해외 대사 자리를 줬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국방부 차관은 단수공천을 줬습니다. 국방부 장관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출국 금지면 해외에 못 나갑니다. 해외 못 나가는 사람을 해외 대사 자리를 줍니까? 그러는 나라도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종섭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직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 국회의원 임기 몇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좀 해도 되겠죠? 아직 끈떨어기 전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최수근 상병 관련돼서 본인이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낱낱하게 고백하십시오. 2023년 7월 31일 일반전화 대통령실로 걸려온 그 전화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전 차관 신범철 전 차관에게도 요구합니다. 본인이 최수근 전 상병 사건 관련돼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보고하십시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사단장 빼라라는 취지의 재검토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거부했다. 그런데 거부하자 신범철 전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전화를 했다면 무엇을 요구했는지,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국방부 차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하로서 일하면서 해병대 최상병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모든 일들을 천안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낱낱이 고백하고 앞으로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누락한 것이 있거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응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진보 보수 정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상대 진영, 상대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악마하고 조롱하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반사익 정치, 그 반사익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년에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1, 2억 난 것이 아니고 1, 2조 난 것도 아니고 무려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모은 돈, 거기서 거둔 세금이 1년에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의 10분의 1이 세수 펑크로 날아갔습니다. 왜 날아갔습니까? 왜 날아갔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예산 참사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모두가 다 쪼그라듭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 모두 다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이 바닥에서부터 차올라서 턱밑을 넘어서 눈, 코, 입을 다 틀어막습니다.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정부 재정정책까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곳간이 빕니다. 그래서 56조 원, 역사상 최대 금액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해도 정책을 실행할 재원이 없습니다. 정책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든 경제는 더 쪼그라듭니다. 세수는 더 꽂힙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주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명 한 명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위층, 아래층, 좌우 모든 사람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우리 모두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겠습니까? 진보는 죽고 보수는 삽니까? 중도는 죽고 보수는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비극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힘을 합쳐서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총선입니다. 4년에 한 번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주권자로 다시 우뚝 서는 날, 4년에 한 번 대한민국 주인 되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진보 보수 나누지 말고 대한민국,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좀 모아주십시오. 정치인들, 비평가들, 일부 언론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기잘기 쪼갭니다. 보수, 진보, 스윙, 중도, 남녀, 청년, 노인.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쪼개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우리 이웃을 걱정하고, 모두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초래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름은 열심히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를 망치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다시 세우고 항상 반복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뜻을 좀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총선에만큼은 제발 남 탓하고 남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은 선택지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정치인들은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 죽이는 정치인과 남 살리는 정치인, 사람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사람 살리는 정치인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천안에도 천안을 살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천안 살리는 정치인 누구죠? 문진석입니다. 천안을 살리고 천안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 문진석에게 마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진석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세비의 일부를 계속해서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적십자에서 억대의 기부를 한 최초의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부 자체도 좋지만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마음, 주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정치인,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문진석에게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한두 명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로 지난 80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두 명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각 세대가 자기 시대의 과제에 집중하면서 조그만 돌 하나하나씩을 쌓아 올려서 여기까지 대한민국 읽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필요할 땐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민주화가 필요할 땐 민주화에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금 모으기가 필요하면 금을 모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경쟁도 일삼으면서 문화 강국, 민주주의 모범국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꺾여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꺾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뜻을 모아주십시오. 뜻을 모아서 이 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청 전체를 바꿔나가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한번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4월 10일 다시 한번 뜻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뜻을 한번 좀 모아보실 마음이 생기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의 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을 이제는 좀 멈춰 세우고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지난 80년간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해온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미래를 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지난 4년의 정치적 암흑기를 이제는 끝내고 4월 12일 이후로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과 문진석의 분투기가 승리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자랑 우리 이탄희 의원이 예전한 지지의 유시의 호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탄희 의원에게 힘찬 응원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문진석 후보님 무대에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10일은 우리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여기는 김의원 혁한 천안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 이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